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제3장 조적 19조입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 조적식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이나 또는 블록이나 여러분 돌을 쌓아 올라간다는 표현을 여러분 조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벽돌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여러분 벽돌 다음에 블록 다음에 돌 순서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벽돌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블록, 그 다음에 돌이 가장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벽돌 같은 경우는 거의 인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단단한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인장 강도가 큰 게 아니라 압축 강도가 커요. 아셨죠? 그래서 자, 벽돌인데 우리 벽돌은 먼저 우리 벽돌 구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벽돌 구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벽돌은 영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브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 대문자 B를 표현할 겁니다. B를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0.5B 그러면 벽돌 반장 두께 1.0B 그러면 벽돌 한 장 두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B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브릭, 즉 벽돌을 뜻한다는 얘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벽돌은 크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현재 사용되는 벽돌은 요 크기로 되어 있어요. 이 크기는 얼마냐면 여기는 190m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90mm. 그 다음에 여기 요 두께가 57mm예요. 그래서 벽돌을 표기할 때는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90은 이렇게 길이고, 자, 190은 길이고, 요 부분은 여러분 마구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게 벽돌이라고 쳐요. 그러면 요 면을 길이면이라고 표현하고, 이 면을 여러분 마구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가요. 이쪽 면을 마구리면, 짧은 쪽 면이에요. 길은 쪽 면, 요 면을 여러분 길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길이 쪽은 190이고, 자 마구리 쪽은 90이고, 요 높이 57mm입니다. 여러분 도면에서 어떤 숫자를 표기할 때 뒤에 있다 밀리미터를, 자 요 어떤 숫자를 뒤에가 단위가 안 붙으면 무조건 밀리미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즘 무조건 단위는 밀리미터로 많이 쓸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벽돌에 마름질 나와 있죠? 마름질은 여러분 어떤 크기대로 자르는 일을 마름질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크기로 자르는 일. 마름질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깨지 않은 벽돌을 온장벽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걸 몇 등분 하냐면 4등분 할 거예요. 4등분. 그래서 여러분 보실래요? 자, 여기에 여러분 얼마냐면 여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전체 4분의 1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소수점으로 0.25네요. 그래서 이 벽돌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오토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오토막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부분 볼까요? 자, 요 노란색으로 칠하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전체의 4분의 3이네요. 4분의 3은 0.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를, 벽돌을 이름을 7호 토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잘 보세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반절을 잘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써먹을 거예요. 이렇게 반절을 써먹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반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요렇게 있죠? 벽돌을 요렇게 자르는 요 벽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절과 반토막. 그런데요, 반절은 많이 써먹어요.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돼요. 근데 반토막이라는 표현은 시설개론에서 절대 사용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되지 않음. 시설개념에서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써먹어요. 실제. 근데 만약에 시설개념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반토막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조건 틀린 거야. 얘를 반절을 표현하다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반절은 사용이 되는데 반토막 사용이 안 돼요.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온장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벽돌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기억본에 보면 여러분 점토벽돌이 있어요. 이 점토벽돌을 붉은 벽돌 또는 적벽돌 또는 어떨 때는 뭐 구운 벽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니은본에 보면 시멘트 벽돌이 있어요. 시멘트 벽돌을 먼저 아시죠? 근데 요즘은 시멘트 벽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 표현 대신에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면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크리트 벽돌.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런 표현 없이 그냥 벽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멘트 벽돌, 즉 콘크리트 벽돌이 아니에요. 그냥 벽돌이라고 표현하면 요 점토 벽돌, 붉은 벽돌, 요 벽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아무런 표현 없이 벽돌이라고 표현하면 시멘트 벽돌이 아니에요. 무조건 벽돌은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벽돌 있죠? 그 벽돌을 여러분 벽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빨간색 벽돌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거지. 시멘트 벽돌은 아니에요. 그러면 시멘트 벽돌, 즉 콘크리트 벽돌은 별도로 콘크리트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이라고 표기를 이렇게 꼭 해줘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얘는요, 구워서 만들어요. 구워서 만들어. 자, 그러면 구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 강도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좋은 벽돌은요, 잘 구워져요. 잘 구워지면 두 개를 부딪히면 맑은 소리가 나요. 이런 게 좋은 벽돌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벽돌, 즉 콘크리트 벽돌은 요즘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 벽돌을 어떤 칸막이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벽돌 같은 경우는 타고 반드시 미장을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죠. 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벽돌을 이제 쌓을 때 본드가 필요해요. 본드. 접착제가 필요하다고요. 그 접착제가 여러분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2번 뭐예요? 모르타르예요. 과거에 이것은 모르터 또는 몰탈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모르타르라고 표현합니다. 모르타르. 그럼 모르타르는 뭐냐? 여러분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두 가지만 섞은 걸 여러분 모르타르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보면 모르타르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보면 그렇죠. 시멘트래. 두 개 섞은 것도 시멘트고 안 섞은 것도 시멘트고 어떤 분들은 콘크리트도 시멘트래요. 여러분 시멘트는 단순히 시멘트 뭔지 아시죠? 포대에 들은 거. 요즘 여러분 포대에 모래까지 같이 들은 흔히 해서 레미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걔도 모르타르예요. 검 비빔 모르타르.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모르타르에서 잘 보세요. 시멘트가 하는 역할은요. 얘는 기본적인 기본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단단해져요. 물과 결합을 하면. 두 번째는 얘는요. 결합제입니다. 결합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덩어리로 만들 때 서로 엉겨붙게 만드는 그 결합을 시켜주는 게 바로 시멘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단단한 강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멘트. 근데요. 모래 너는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모래는요. 여러분 시멘트만 쓰잖아요. 갈라져요. 균열이 가요. 그래서 모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그러면 너 굵은 게 좋냐 가는 게 좋냐 균열을 방지하려면 굵을수록 좋아요. 허용 한도 내에서 굵은 모래가 좋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타르가 하는 역할이에요. 다시 가요. 여러분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두 개를 섞어서 나중에 물을 갖다 부으면 모르타르가 되는 거죠. 요 물을 안 붓고 요 두 가지만 하면 검 비빔 모르타르. 물을 갖다 넣으면 여러분 비빔 모르타르. 그냥 모르타르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모르타르야. 자, 그래서 이 모르타르는 하는 역할이 여러분 접착제예요. 본드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그럼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차이점 뭐냐고요? 여러분 이거 시멘트 필요해요. 맞죠? 그 다음에 모래를 섞고 자갈이 들어가요. 그럼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차이점은 자갈이 들어가면 콘크리트, 자갈이 없으면 뭐예요? 모르타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는 역할 볼까요?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하는 역할 똑같다고요. 자, 시멘트 기본적으로 기본 강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결합. 모든 재료를 결합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결합이라는 표현이에요. 결합제죠. 결합시키는 재료. 자, 모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균열 방지 목적이었죠.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굵을수록 좋아요. 그게 균열이 덜 가게 만들어요. 허용 한도 내에서. 그러면 자갈이네. 자갈은 왜 써먹을까요? 여러분 모르타르가 더 단단해야 될까요? 콘크리트가 더 단단해야 될까요? 콘크리트가 더 단단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대부분 콘크리트라는 표현 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단단해야 되고요? 콘크리트가. 결론 자갈을 쓰면 자 결론은 강도를 더 보강해 주는 거예요. 강도를 더 크게. 그러면 허용 한도 내에서 굵은 것이 오히려 더 강도를 크게 만들어줘요. 작은 자갈하고 굵은 자갈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강도가 더 단단하냐고요? 굵을수록. 여러분 이게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의 기본 개념이니까 꼭 잘 알아두세요. 지금 여기서는 모르타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1번,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고 사용 직전에 물을 혼합해요. 자, 사용하는 벽돌 접착제이다. 맞죠? 두 번째,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의 강도보다 보통 1.2에서 1.5배. 즉, 모르타르의 강도는, 단다는 정도는 벽돌이나 블록의 강도보다 어떻게 해요? 커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벽돌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망치로 칩니다. 그러면 모르타르가 여러분 먼저 떨어지면 안 돼요. 뭐가 먼저 깨져야 돼요? 벽돌이나 블록이 먼저 깨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요 강도보다 어때요? 커야 된다고. 뭐가요? 모르타르의 강도가.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모르타르는 사용 시간이 있어요. 즉, 여러분, 요 시멘트들이 들어가는 건요,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 시멘트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둬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볼까요? 시멘트는 물과 혼합한 후 1시간 되면 굳기 시작하므로 가능한 한 응결, 굳기 전에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대부분 1시간이라는 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시간. 지난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전에 사용이 되어야 돼요. 자, 나중에 콘크리트에서는 그 시간의 제한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지만 모르타르는 그래서 1시간 전에 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볼 때, 여러분 모르타르 볼 때 한 번에 다 안 비벼요. 두 가지를 먼저 비빈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씩 물을 넣어서 비벼서 그 쓸 만큼만 비벼 쓰는 거죠.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모르타르는 자, 여기와 요거의 배합 비율이 있어요. 자, 모르타르 배합비 나와 있죠. 성능 비율을 여러분 배합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시멘트 모래예요. 보실래요, 여러분? 1대1, 1대2, 1대3에서 한 5 정도 이런 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1대1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요거 예쁘게 할 때, 치장, 장식용으로 써요. 예쁘게 할 때. 그러면 1대2는요, 특수적으로 쌓네, 특수용으로. 자, 나중에 보면 아치 쌓을 때도 써요. 자, 1대3에서 1대5는요, 미장이라든지 또는 자, 조정용, 쌓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쓰는 게 많이 이 정도예요. 어떤 분 그러면 요게 좋냐고 요게 좋냐고요?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요? 자, 봐요. 여러분, 지금 뭐가 따라서 달라요? 시멘트는 똑같은데 모래가 넣는 양이 달라지는 거죠. 맞죠? 여러분, 모래가 많이 들어갈수록 균열이 적어져요. 모래가 적어질수록 여러분,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매끈하게 나올지는 몰라도 균열이 잘 가요. 균열이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벽돌에서 본드가 깨져버리면 그 벽체에서 접착력이 떨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시멘트와 모래가 드는 양이 달라지면 사용 목적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자, 거기서 보시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모르타르 배합을 할 때 보면 자, 요거 배합할 때 보면 섞는 거죠. 손으로 비비는 게 있고, 자, 기계로 비비는 게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요, 기계 비빔이 원칙입니다. 어떤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계로 비비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손 삽으로 넣고 착 비비죠. 그러나 삽으로 비빌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시멘트 덩어리 또는 모래 덩어리만
별도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만큼 비빔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믹서로 비비면 여러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비빔용 믹서. 여러분처럼 밑에 콘크리트 비빔용 믹서 보면 이렇게 레미콘 믹서처럼 이렇게 조그만해. 그 안에다가 모래 집어넣고 시멘트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또 이렇게 엎으면 또 엎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레 같은데 손수레 같은 거 실어주는 거죠. 저렇게도 여러분, 자, 간이에서는 저렇게도 비벼서도 써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조그마한 간이용 그 비빔 믹서가들 있어요.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여러분, 트럭 믹서라고 하는 건 레미콘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레미콘이 아니에요. 전체 평을 레드믹스드 콘크리트에서 줄여서 레미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걸로 비벼서 가져오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되는 거니까. 어떤 문구로 돼? 콘크리트는 비벼주는 거 같던데 모르타르도 비벼줘요? 비벼줘요. 모르타르도.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럼 세 번째, 줄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줄눈. 벽돌을 쌓다 보면 여러분 줄눈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교재에서도 나와 있어요. 자, 요렇게 쌓는 거 많이 보셨죠? 예. 자, 이런 줄눈 여러분 막힌 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올라가다 막혔잖아. 자, 그러면 이거와 정반대 개념으로 나오는 줄눈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줄눈은 통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튼튼하고 좋은 줄눈은 뭐냐면 요 막힌 줄눈이야. 결론 얘가요 튼튼해요. 결론은 구조적이라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튼튼하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받는 내력벽으로 쓰려면 반드시 막힌 줄눈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왜 막힌 줄눈이 좋냐? 자, 제가 여기 한 장에만 힘을 줍니다. 눌러줬어. 그러면 이 벽돌은 여기와 여기에 둘이 요만큼씩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요만큼씩 나눠줘요. 이 벽돌은 또 힘을 어때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어때요?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힘을 나눠주다 보니까 잘 버텨줘요. 근데 제가 여기 한 장에다 힘을 줍니다. 그러면 이 벽돌들은 어디에서 못 나눠주니까 이 벽돌 요 부분만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힘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줄눈은 어떨 때 쓰냐면요. 치장, 장식용으로 써면 멋있을 때만 쓴다고요. 그래서 얘는 절대 힘을 못 받는 비내력벽용이에요. 여러분, 비가 아니죠. 내력벽이 아니라는 편이잖아요. 힘을 못 받는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힘을 받으려면 어떤 게 좋아요? 막힌 줄눈이죠. 그래서 아무 표현이 없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막힌 줄눈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아셨죠? 네.